그러면 저 서울해봄 당시에 네. 그 12.12까지 이제 영화로도 많이 보셨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이후로 사실은 영화에서도 이제 안 나오고 잘 네. 그냥 뭐 그 쿠데타한 군인들 잘 됐다 뭐 아닌 사람들 힘들었다 요 정도만 그냥 나레이션처럼 나오고 네. 그 뒤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 뒤로 그러니까 5월 18일에 있었던 일은 또 네. 알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그거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황한데 또 짧게 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빠르게. 재밌으면 좀 길어져요. 아 그래요? 네. 일단 12.12 쿠데타 났죠? 이후 나고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도 모르고요. 이게 쿠데타라는 것도 모르고 혹 뭐 나중에 무슨 반란을 진압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언론 보도를 확실하게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통제를.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나요? 네. 아, 그리고 참가한 군인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거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신년사 그냥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년사? 네. 왜냐면 이제 80년 1월 얼마 안 남았죠. 보름만 있으면 이제 1월이 되는 이제 거니까. 정치활동 재개하면서 이제. 그렇죠. 아.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복권 이제 네. 갓 돼가지고 이제 정치활동 시작했었던 거고 김종필을 비롯한 이제 공화당 계열들은 그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네네네. 정풍운동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유신의 본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이 던지는 게 이제 앞으로 민주화 할 거고 유신헌법 말고 개헌을 할 텐데 네. 1년의 기한을 둔다라고 1년 던져요. 후에 개헌하겠다. 1년까지라고 하지만 그 계획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 1년 안에 개헌한다 정도만. 네, 그 정도만 이렇게 던지고 어떤 방식의 개헌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안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간 양념처럼 하나 들어간 게 문제가 돼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원 집정부제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원 이제 집정부. 국무총리 어. 이제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죠. 내각제를 하겠다는 걸 내치는 던져버리니까. 이제 총리가 하고 나는 그렇죠. 외교 정도만 한다 이런 그렇죠. 거. 네. 본인이 이제 외교관 출신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신현악 그때 당시 국무총리가 네네네. 훨씬 더 이제 야심이 컸다라고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던진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당황하게 되는 건 야당이에요. 왜냐면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데. 꿈꾸면서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럼 이제 엇박자가 조금씩 네. 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3월이 됐을 때 거의 이제 80년 3월입니다. 그렇죠. 80년 3월이 됐을 때 네.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개강을 합니다. 개강. 대학생들이. 학생 운동권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절이 온 거죠. 네. 그 이전까지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방학 때라서. 방학 때 일어나는 사건. 네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처음에 뭉치게 되는 건 네. 원래 그 1학년 때 음. 혹시 연세가 아유, 그 실례죠 그거는. 아, 그런가요? 지금 아직 지금. 네. 군사훈련 가던 그 시절은 아니신 거죠? 그냥 대학 1학년. 예, 수능 1세대입니다. 아, 예, 예. 그 진짜요? 네. 학력고사 세대 아닙니다. 1세대예요? 수능 1세대. 수능 1세대 아니신가요? 그 93년에 시험 보셨어요? 그렇죠. 두 번? 두 번. 이야기가 너무 튀는데요. 예. 오. 저도 아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똑같네 아, 저희가. 동갑이 제가 좀 빠른. 뭐가 빠른데? 얘기해봐요. 뭐가 빠른데? 생일? 그렇죠, 그렇죠. 큰 자랑이다. 큰 자랑이야. 그럼 잠깐만. 76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예. 동생이네. 뭐예요? 75. 난 7호지. 진짜 오리지널 7호지. 빠른 76. 저는 이제 느린 사실 7호거든요. 느린 7호는 뭐죠? 느린 7호는 7호인데 생일이 되게 뒤쪽에 그럼 있어. 몇 달 차이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뭐 연도로 가니까 우리는. 예. 좀 학번 뭐 이렇게 하니까. 뭐야 학번 뭐래? 학번으로 간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야 세상 좋아졌다. 예, 아무튼 예. 3월에 뭉치게 되는 게 개강. 개강이 되고 뭉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병영 집체 훈련 거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유신 때 군사 훈련을 보내요 1학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원래 아시겠지만 개강철에 원래 그 의식화 교육이라는 걸 시키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거를 막고 싶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거부 운동 시작을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너무 이건 교내 문제다라고 해서 좀 더 큰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던져야 된다라는 걸로 학생 운동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뭐 쿠데타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좀 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학교 그렇죠. 내에서도 좀 민주화가 돼서 그런 뭐 군사훈련 이런 거 학교에서 받지 말고 네. 그냥 진짜 대학생처럼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개강에 돌입했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반유신 운동을 이미 학교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연장성으로서 이렇게 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총련이나 이런 전국단 조직이 없어요. 학생운동. 아, 학교마다. 학교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학생회들이 모이기는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네. 파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은 언제까지 드려야 되죠? 아, 예. 그래서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4월입니다. 왜냐하면 4월이 이제- 되게 이제 4월 왔군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올라갑니다. 전두환이 네. 중앙정보부 서리? 네, 왜 그렇게 설이라고 하냐면 겸직이 안 돼요 원래 중앙정보부장은. 아, 근데 이제 지금 보안사령관 사령관이고. 겸 합수본부장으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앙정보부까지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보는 군 내외 모든 걸 다 합쳐서 자기 혼자 다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네. 또 중요한 게 중앙정보부장이 되면 일단 설이지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4월이 되면은 다들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메인이 전두환이. 전두환이구나. 그리고 그 뒷배로는 아마 신현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생들이 전두환이랑 신현학 그 총리의 반대 운동을 하는구나. 화형식을 진행하면서 화형식? 네, 이제 사진 걸어놓고 이제 화형식을 하는 거죠. 아. 그거를 하면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니까 본인을 불태워. 어떤 놈이야? 이렇게 이제 나왔군요. 성대모사 하신 거죠. 아, 예, 예. 때려잡아야죠 네. 그때.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북한 남침설 이야기가 소문을 네, 내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 쪽 인사들을 일단 설득을 합니다.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10만 명이 5월 15일 날 서울역 앞에서 집결했다가 결국은 이게 서울역 회군이 그때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아, 이게 이미 진압 훈련은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3월부터 혹시나 이 도심에서 네. 학생운동 세력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진압을 하기 위한 공수부대 투입과 관련된 훈련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들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겁을 먹은 거죠. 아, 당연히 결국은, 겁나죠. 예, 해군해야겠다라고 하고 해군을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하고는 한 거였는데 예. 5월 17일 날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5.18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이어지는 돼. 비극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노태우 씨는 친구 전두환 씨가 11.6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반란을 계획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란군의 주역 일공수여단장 박희도 씨는 우발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했다 하고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지. 전 씨는 줄곧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하지만 기록엔 전 씨가 반란을 일으킨 건 그런 대단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전 씨를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 하자 개각 전날 반란을 일으켰단 겁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신군부는 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이 반란을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기막힌 논리를 들고 전 씨의 최측근 허삼수, 우경윤 대령이 앞장섰습니다. 12월 12일 저녁 7시 계엄사령관을 전격 체포합니다. 그런데 반란군에도 진압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국방부 장관이 숨어버린 겁니다. 기록엔 노재현 장관이 총소리가 들리자 피신했고 결국 공수부대가 찾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관과 연락이 끊어진 밤 11시 40분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반란군을 막기 위해 인천에 있던 구공수여단을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최세창 준장이 지휘하는 3공수여단이 특전사령관을 체포해버립니다. 영화 속 김호랑 소령은 기록에도 이 장면에서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희도 준장이 지휘하는 1공수여단은 13일 새벽 1시 52분 국방부를, 새벽 2시 15분 육군 본부를 접수합니다. 박희도 씨는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의 폭주를 막고 서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장태환이가 막 그 날뛰면서 청와대를 보고 막 총을 쏘라 그러고 장군들한테 땡크로 문대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후 동선을 보면 신군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 씨가 친구 노태우 구사단장이 이끌던 서부전선 최전방 병력을 서울로 불러들인 겁니다. 구사단은 새벽 3시 3분 구파발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영화 속 이 대사는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최전방 부대를 빼돌린 신군부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전사령관이 불러들인 구공수여단과 노태우 씨가 최전방에서 빼온 병력이 서울에서 맞붙을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 대치는 새벽 3시 10분 윤석민 참모차장이 수경사 전투 중지를 선언하면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새벽 4시 17분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연행되면서 반란군의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반란군은 보안사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과 노태우, 감사원장을 지낸 황영시, 국회의원을 지낸 박준병, 국방부 장관을 지낸 최세창,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박희도, 청와대로 들어간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과 장세동. 이들은 대부분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여전히 12.12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합수본부장이 전직 대통령을 살해한 살해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우연한 사건이지 이것은 절대 쿠데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산부 요인과 국무위원